닥터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송전 시스템, 그중에서도 전력망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죠. 바로 전선의 굵기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어진 자료를 보면 구체적인 수치들을 바탕으로 전선 굵기를 계산하는 두 가지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송전단 전압이 6600V, 수전단이 6300, 부하가 2000kW, 이런 조건 하에서요. 이게 언뜻 보면 그냥 단순한 계산 문제 같은데 사실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문제의 본질을 아주 다르게 보게 됩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논의는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과연 각 단계의 물리적인 의미를 충실히 따라가는 이 단계적 계산 방식이 더 근본적인 해법인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제 생각에는요, 중간 과정을 과감히 통합해서 변수들 사이의 핵심 관계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그 간결한 공식이야말로 더 깊은 통찰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흥미롭네요. 제 입장에 대해 좀 더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계산 과정의 투명성 그리고 각 단계가 갖는 물리적 의미를 놓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자료에 나온 것처럼 부하 전력이랑 수전단 전압 그리고 역류를 이용해서 회로에 실제로 흐르는 부하 전류를 구해야 합니다. 이게 대략 한 203.65A 정도가 나오죠. 근데 이 전류값이라는 게 단순히 숫자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전선을 통해 흐르면서 열을 발생시키는 실체입니다. 계산의 첫 단계를 현실 세계와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고리죠. 그 다음 허용된 전압 강하, 즉 300V와 이 전류값을 이용해서 전선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저항이 약 0.945ohm이라는 걸 계산해 내고요. 마지막으로 이 저항값을 그 유명한 관계식 R은 LT분의 로에에 대입해서 필요한 최소 단면적을 구하고 표준 규격인 70제곱밀리미터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단계가 논리적으로 연결되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되짚어 보기가 아주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답찾기를 넘어선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 투명성이라는 점, 네,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제의 핵심을 다른 곳에 두고 싶습니다. 바로 효율성과 변수들 간의 본질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죠. 자료의 두 번째 풀이처럼 처음부터 전압 강화식하고 전력식을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E는 루트 3 IR 코사인 세타랑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이 두 개를요. 놀랍게도 전류 I와 역률 코사인 세타항이 양쪽에서 그냥 사라지면서 E는 PVR이라는 정말 지극히 단순한 관계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식이야말로 문제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전압 강화는 결국 전력과 저항에 비례하고 기준 전압에 반비례한다는 핵심 원리를요. 이 관계를 보면 왜 우리가 전력을 멀리 보낼 때 전압을 높이는지 그 고전압 송전의 원리가 바로 보입니다. 전압 V가 분모에 있으니까 전압을 2배로 높이면 동일 전력 전송 시 전압 강화가 절반으로 줄어들죠. 전류를 굳이 계산하는 중간 단계를 생략함으로써 계산 실수 가능성도 줄이고 시스템 전체를 조망하는 더 넓은 시야를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통찰입니다. 그 공식이 보여주는 통찰이 유효하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을 생략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드는 거죠. 전류 I라는 건 실제로 전선에 흐르는 실체이고 또 이로 인해서 열 손실, 그러니까 I제곱 R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이 중요한 물리량을 계산 과정에서 아예 배제해버리는 건 마치 자동차 엔진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피스톤의 움직임을 빼놓고 이야기하는 것과 좀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이 분야를 처음 접하는 학습자들 입장에서는 전류를 계산하고 그 전류 때문에 전압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단계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체감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흥미로운 비유신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말이죠. 꼭 코사인 세타가 소거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더 높은 수준의 교육적 가치를 지닐 수 있습니다. 왜 역률이 최종 전압 강화 저항분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를 깨닫는 순간 전력과 전류, 전압 강화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물리적 실체를 하나하나 따라가는 것만이 유일한 학습 방법은 아닙니다. 때로는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시스템 전체를 조망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단순 계산을 넘어선 분석적 사고의 시작점이 아닐까요? 네, 그 분석적 사고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신 E는 PVR 공식은 이 문제처럼 리액턴스를 무시한다는 아주 특수한 가정 하에서만 성립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실제 송산 선로에는 저항뿐만 아니라 리액턴스 성분이 반드시 존재하고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리액턴스가 포함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전류와 위상각을 따로 계산하는 제 방식만이 유일한 해법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통합 공식은 특정 문제 유형에만 적용되는 편법이나 지름길에 가깝지 공학적 원리로서의 보편성을 갖기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물론 리액턴스를 고려하면 식이 훨씬 복잡해지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주어진 문제의 조건 하에서 가장 우아하고 효율적인 해법을 논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항상 가장 복잡한 일반식으로만 풀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어진 조건에 맞춰 가장 적절한 모델을 선택하고 적용하는 것 또한 엔지니어의 중요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오히려 이 문제는 리액턴스를 무시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시스템이 얼마나 단순해지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봅니다. 일반성의 부족이 아니라 특정 조건 하에서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그 강력함이라는 것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제시한 E는 PVR 공식을 보죠. 이 공식은 굉장히 간결하지만 저는 현장에서나 교육할 때 항상 한 가지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바로 기준 전압 V를 송전단 전압, 그러니까 6600볼트로 잡아야 할지 아니면 수전단 전압 6300볼트로 잡아야 할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료에서는 수전단 전압을 사용했지만 공식 자체만 봐서는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요. 반면 제 방식에서는 부하의 유효 전력 P를 기준으로 전류를 계산하므로 당연히 부하단, 즉 수전단 전압 VR을 쓰는 것이 논리적으로 명확하고 혼동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순화가 오히려 새로운 함정을 만드는 셈이죠. 그 지적은 타당합니다. 네. 기준 전압 V의 선택, 그 실제로 중요한 문제죠. 근데 저는 그게 공식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엔지니어가 자신이 사용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지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장치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 간결한 공식은 내가 사용하는 전압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고 이는 전압 기준 설정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단계별 접근은 각 단계의 공식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값을 대입하게 만들어 이런 근본적인 고민 없이 문제를 풀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좋은 공식이나 절차는 그 자체로 명료해서 사용자의 실수를 줄여줘야 합니다. 제 방식에서는 P와 VR이 부하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으로 명확히 짝지어지기 때문에 혼동 자체가 원천적으로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P를 계산할 때 사용한 전압이 VR이므로 이후의 모든 계산은 그 기준에 일관되게 따라가게 되죠. 당신의 통합 공식은 그 논리적 연결고리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V를 써야 하는가라는 불필요한 고민을 낳는 겁니다. 이것은 명확성의 문제이지 엔지니어의 자질을 시험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알겠습니다만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용적인 측면, 특히 제한된 시간 안에 정확한 답을 내야 하는 시험 상황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죠. 제가 학생 시절을 떠올려 보면 이런 복잡한 계산에서 전류를 구하다가 소수점 실수를 해서 전체 문제를 틀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이 간결한 공식을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전류를 계산하고 그 값을 다시 전압 강화식에 대입하는 과정은 계산 단계를 늘려서 산술적 실수의 위험을 분명히 높입니다. R은 2회P로 바로 저항을 계산하는 제 방식은 과정이 짧고 명료해서 그런 오류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죠. 계산 실수의 위험을 줄이는 효율성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장의 관점을 더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선로에서 예상보다 전압 강화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현장 기술자가 가장 먼저 할 일 중 하나는 클램프 미터로 실제 선로에 흐르는 전류, I를 측정하는 겁니다. 계산된 이론값과 실제 측정값을 비교해서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겠죠.
이처럼 문제 해결과 진단의 과정에서는 전류라는 물리량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당신의 방식처럼 처음부터 전류를 생략해버리면 이론적 계산과 현장의 실측 데이터를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가 끊어지는 셈입니다. 제 단계적 방식은 이론과 실제 현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걸 역시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현장 진단에서는 분명 전류 측정이 필수적이겠죠. 하지만 관점을 바꿔서 새로운 도시의 전력망을 설계하는 시스템 설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설계자는 수많은 변수를 고려하며 최적의 전선 굵기를 찾아야 합니다. 부하가 10% 증가하면, 송전 전압을 1.5배로 높이면 같은 수많은 시나리오를 빠르게 시뮬레이션해야 하죠. 이럴 때마다 매번 전류를 다시 계산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반면 A는 로 L 페이브이처럼 단면적 A를 전력 P와 전압 강하 E, 기준 전압 V의 함수로 정리한 제 방식의 공식을 사용하면 각 변수가 최종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최적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진단, 다이아그노시스의 관점에서는 단계적 방식이, 설계, 디자인의 관점에서는 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저는 역시 이 전력 시스템의 물리적 현상을 충실히 반영하고 현장 적용성이 높으며 리액턴스를 포함한 일반적인 상황에도 확장 가능한 단계별 계산법이 더 근본적이고 우월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단계가 명확한 의미를 지니므로 원리를 이해하고 응용하는 데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저는 변수들을 이렇게 통합해서 시스템의 핵심 관계를 드러내는 간결한 접근법이 더 뛰어나다고 봅니다. 이는 계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수를 줄일 뿐만 아니라 고전압 송전의 원리와 같은 시스템의 거시적 특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해주고요.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이죠. 결국 어떤 풀이 방식이 더 나은지는 문제 해결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려질 수 있겠습니다. 과정의 투명성과 물리적 현상에 대한 단계적 이해를 중시할 것인가, 아니면 결과 도출의 효율성과 변수 간의 핵심적인 관계에 대한 통찰을 우선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쩌면 최고의 엔지니어는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두 접근 방식의 장단점과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송전 시스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한층 더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료 속에는 우리가 더 탐구해 볼 만한 내용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